여러분은 지금 최희우의 세금살롱 그 책 사세 그림책 사업 세금을 듣고 계십니다.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이거 워낙 바이블이라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도 나온 지가 진짜 오래됐습니다. 다른 자기개발 하시는 분들도 이 책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의 길, 휠체어 탄 백만장자는 부럽지 않다, 젊은 나이에 일과 돈에서 해방되어 인생을 즐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아마존 금융사업 분야 베스트셀러 1위였네요.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공무원이 됐다고 당신의 인생이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봤자 일주일에 5일을 노예처럼 일하고 노예처럼 일하기 위해 2일을 쉰다. 너무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부의 추월차선 이 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 이후로 나오는 그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제목을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식의 그런 강한 문구를 많이 써가지고 제목이 출판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지치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워낙 책 많이 읽고 특히 자기계발서는 좀 섭렵을 하는 편입니다만 너무 그렇게 좀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자인 MJ 드마코,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담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어떤 경험담이 나오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나태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갑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주차된 람보르기니를 봐요. 이 저자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사건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데요. 그 람보르기니를 모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젊은 20대의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람보르기니를 타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물어봐요. 저 람보르기니 주인 되시죠? 이 차 당신 거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제가 차줍니다.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저 차를 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연예인이거나 뭐 운동선수거나, 왜냐면 젊은 나이에 람보르기니를 타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발명가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저자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 연예인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닌데 근데 람보르기니를 저 나이에 탈 수 있다고? 이렇게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이후로 생각을 고쳐먹고 내가 젊은 나이에 저 차를 타봐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완전히 이 인생의 목표라든지 방향을 확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나 다 생각할 법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 나이에 뭔가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부자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부촌 있죠. 저기 뭐 롯데 시그니엘이라던가 한남동의 나인원 한남, 한남더힐, 진짜 부자들만 사는 그런 데에 사는 아주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속으로 20대, 30대에 그렇게 한다면 뭘 했을까? 뭐 연예인이거나 운동선수라면 이해가 되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혹시 뭔가 불법적인 걸 한 건 아닐까? 뭔가 이상한 걸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발명가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참 그런 무의식 속에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된다는 거는 천천히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모으고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 근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람보르기니를 타고 한다는 거는 통념을 깨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나와요. 제목처럼 추월차선이죠. 추월차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기에서는 딱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일관되게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차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운전하는 거에 비유해요. 걸어서 그냥 인도로 다니느냐, 아니면 차를 타고 서행 차선으로 달리느냐, 혹은 추월 차선으로 달리느냐,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독특하죠. 인생을 길에 비유를 하고 거기를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타고난 인기나 타고난 재능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순식간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차곡차곡 쌓아야 되고 일정 시간 기간이 많이 걸려야 되고 거의 호호 할머니나 호호 할아버지가 되어야지만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은퇴하고 나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틀렸다. 라는 이런 주장이에요. 첫 번째, 인도로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가난을 뜻한다 라고 하면서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계획 없음이에요. 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기성충에 니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게 계획이 없으면 인도로 걷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는 피해자야 라는 거예요.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고 나는 피해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인도로 걷는 사람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부채에 대한 인식이 신용거래는 참 좋은 제도야.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사버릴 거야. 시간에 대한 인식. 시간은 충분해. 나는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돈 쓸 거야. 앞으로 며칠 안에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돈은 모아서 뭐 하겠어.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해야지 뭐하러 만일을 대비해. 나는 돈을 벌면 다 써버리지만 내야 할 돈은 제때 내. 그게 바로 책임감 있는 행동 아니겠어? 인생은 한 달 후를 내다보기에도 너무 짧아.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젊음은 한때야. 게다가 난 언제가 크게 한탕할 거거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욜로 같았어요. 네. 이 2013년 당시에는 그런 말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얘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로 걷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서행 차선으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서행 차선으로 다니는 사람은 평범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다.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라고 하는 장인데요.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국엔 사장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얘기 읽고 너무 저 같은 거예요. 아니,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일하는 것도 너무 지겨웠는데 사장이 되니까 12시간 일한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 그 생각 많이 드실걸요? 내가 월급쟁이 하기 싫고 이게 맞나 싶어서 사장이 된 건데 사장 되니까 8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12시간을 일하고 있어. 너무 제 얘기인 거예요. 너무 웃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자,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이런 얘기죠. 책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뜨끔뜨끔하는 순간이 있어요. 서행 차선으로 다니는 사람들의 부채에 대한 인식. 빚은 악마야. 평생 초과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쫓아버려야 하는 존재는 부채. 시간에 대한 인식. 시간은 충분해. 나는 기꺼이 내 시간과 돈을 바꿀 거야.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빨리 빚도 갚고 65세에 은퇴할 돈을 모을 수 있겠지. 이게 뜨끔뜨끔한 얘기가 있다니까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돈에 대한 인식. 돈은 귀해. 한 푼이라도 계획적으로 쓰고 아껴야 해. 65세에 큰 돈을 쥐고 은퇴하려면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써버리면 안 되지. 근데 여기에 되게 이거 맞는 말 아니야? 이런 말도 나와요.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복리의 힘은 위대해. 오늘 투자한 10달러가 50년 후에 30만 달러가 될 거거든. 뮤추얼 펀드, 집값 상승, 퇴직연금도 빠뜨릴 수 없지. 저는 이게 추월 차선에 선 사람들의 얘기일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서행 차선 얘기입니다. 서행 차선 여행에 필요한 무기 하면서 쭉 나열해놨습니다. 진학, 검소, 좋은 성적, 비싼 커피 마시지 않기, 스벅 안각인가요? 졸업, 학위 취득, 자립, 부채 해결, 초과 근무, 알뜰 쿠폰, 승진, 신용카드 해지, 월급 10% 저축, 정액 분할 투자, 퇴직연금 가입, 주식시장, 뮤추얼 펀드에 투자, 주택 매입 후 보유, 주택담보대출 조기 청산, 뭐 그 밖에도 보험 세금 공제 복리에 대한 이해. 전 지금 이거 쭉 읽으면서 너무나 이거는 당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게 서행 차선에 있는 사람들 얘기다. 이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걸 읽으면서 이게 서행 차선이 아니라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사람 얘긴데? 너무 괜찮은 인생인데? 이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의 얘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서행 차선이라니. 추월 차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월 차선 여행자의 사고방식, 부채에 대한 인식, 빚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면 빚은 유용해. 시간에 대한 인식,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별표를 쳐야 되는.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야.
돈에 대한 인식.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지.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야. 돈은 내가 만들어낸 가치를 반영해. 주요 수입원. 나는 내 사업 시스템과 투자를 통해 수입을 얻지.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는 자산을 창조하고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키워내지. 아니면 기존 자산의 부가가치를 더하거나. 이 추월차선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가 학습된 거가 굉장히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이야기를 도입부여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호화로운 저택에 굉장히 비싼 외제차 끌면서 막 명품 휘두르고 돈을 낭비하고 사치스럽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보여지는 모습은 방송이나 어떤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지 진정한 부자는 그게 아니다. 자유를 누리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부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추월차선을 달리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통제력이다 이란 얘기를 해요. 통제력이다. 이게 내가 내 사업을 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혹은 누군가한테 정산을 받거나 월급을 받거나 이런 입장이 되면 내가 누군가한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통제력을 잃지 않고 내가 내 핸들을 쥐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는데 유명해져야 된다.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많이 끼치면 끼칠수록 그건 부하고 비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추월차선을 우리가 올라타는 방법은 내가 굳이 시간을 많이 태우지 않아도 굳이 내가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예가 많이 나오냐면요. 회사를 파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저자도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많은 사장님들을 뵈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소위 우리 엑시트 한다 그러죠. 이 저자도 처음에는 리무진을 대신 운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인터넷으로 리무진 예약 대행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만든 걸 가지고 광고라든지 이제 고객 유입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회사를 한번 팔아요. 근데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 이 회사가 막 무너지니까 그 회사를 다시 되사서 그걸 시스템을 다시 공고하게 구축해서 다시 또 팝니다. 이 저자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회사를 팔면 아주 단시간 내에 아주 극대화된 부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만의 브랜드 가치와 나만의 어떤 영업권,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인적 자원, 나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공고히 만든 거. 그게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다면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고 그게 추월차선에 올라탄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서행차선에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가 아까 서행차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을 때 너무나 정신 똑바로 박히고 너무나 정상적인 이 성실하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묘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추월차선에 나온 이야기는 역시 약간 넘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우리가 자꾸 습득을 하고 자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